안녕하세요. MC의 진짜 국민되기입니다. 네,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뭘까요? 묵인하다, 묵시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말 그 자체로 우리가 집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로 아무런 의견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그대로 갱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 자동 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법령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의 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렇게 요새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는 건물주에 뭐 또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은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먹고 자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또 없지 않습니까? 자는 곳, 이 생활을 하는 곳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민법에도 분명히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부모님과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첫 집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 멀어져서 그 근처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뭐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건을 의뢰를 하고 이제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2년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년을 계약을 했어요. 2년을 계약을 했고 그 전에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임대인은 굳이 뭐 임차인 나쁘지 않고 어디서 또 이렇게 또 따박따박 세 잘 내는 임차인 없으니까 뭐 굳이 나가라고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뭐 썼어. 괜찮다. 뭐 나도 그냥 뭐 직장에서 잘리기 전까지 새로운 또 집을 구하기 전까지 계속 살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계약 종료일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계속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계약 종료일까지 아무 말 없는 건 아니고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약에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만 통지를 해도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각각 1개월 전, 6개월 전에 아무런 뭐 나가라, 뭐 나가겠습니다, 뭐 얘기가 없다면은 그대로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2년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증금.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살다가 임차인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건물주님, 사모님, 사장님,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어르신, 저 나가겠습니다. 보증금 좀 빼주세요. 새로운 곳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인은 그래,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당신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돈이 없더라도 나는 오늘 당장 은행 빚을 져서라도 당신에게 보증금을 빼주겠소 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임대인에게 좀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이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 나가겠습니다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증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누가 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기존 임차인,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된 임차인이 통보를 하고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을 해서 보증을 빼줬을 때 그 이후에 이젠 빈집이 되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 중간에 나간 건데 이거는 이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을 하는 거냐고요. 원래는 실무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뭐 묵시적 갱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2년을 계약을 했어요. 2년을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임차인이 1년을 살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2년 전까지, 계약 기간 전까지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2년을 계약을 했었고 그거는 서로 쌍방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 뭐 빼달라 할 때 빼주면 임대인에게도 너무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뭐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줍니다. 뭐 구해준다는 게 지인이 새롭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또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집을 내놓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그때 보증금을 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인 2년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 돼요. 차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에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집을 내놓고 후자의 사람이 왔을 때 누가 빨리 계약하고 그 시점에서 내 보증금을 빨리 빼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느냐? 이럴 때는 기존 임차인이 냅니다. 왜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한테 지불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번거롭기도 한 일이었고. 근데 이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이 뭐 남아있는 계약 기간까지 계속 질질 끌면서 계속 월세를 내는 것보다 중개수수료, 법정수수료 내고 빨리 보증금을 빼는 게 낫겠죠. 그럼 이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낼까요? 또 임차인이? 아니면 임대인이? 이거는 사실 실무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왜냐면 임차인이 통보를 하고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빼줬어요. 이제 훌훌 털고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임차인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빈집이 됐고 그 공실이 된 거는 다시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은 세를 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뭐 임대인과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따라서 또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뭐 서로의 또 의견 합치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을 보완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래도 임대인이 또 되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건물주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일평생 한 분 한 분 한 분 열심히 모으셔서 또 자수성가하셔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건물에서 세나 받으면서 살자 이렇게 건물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은 뭐 건물에서요. 근데 참 세입자가 들고 날고 하는 일들도 임대인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무 때나 무조건 뭐 1년 계약했더라도 2년 연장 아닙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리고 저는 통지했으니까 당장 보증금 빼주십시오. 이 법에 의해서. 이러면 또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또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를 할 경우에는 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기 이상의 차임이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2번 이상 월세를 밀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50만 원일 경우에는 뭐 요번 달에 50만 원 밀리고 다음 달에 50만 원 밀렸을 때 2기죠. 그러면 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조금 건너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50만 원 연체했어요. 다음 달에는 잘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연체를 했어요. 그래도 도합해서 2번이 되죠.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돈이 좀 없고 힘들어서 연체를 했어요. 2번을. 근데 밀린 월세를 다 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달 거 미리 선물로도 또 빨리 땡겨서 냈어요.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까요? 물론 뭐 임대인이 해주면은 해주는 거지만은 법령 기반으로 볼 때는 그거 역시도 이미 차임을 연체를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월세는 이제 따박따박 잘 내야겠죠. 우리가 뭐 어떠한 거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임은 잘 내야겠죠. 자, 그러면 뭐 네 편 내 편 이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편입니다. 왜냐면은 하루아침에 뭐 임대인 마음으로 너 나가라 해서 내 몸 하나 뉘을 것 없이 길바닥에 나는 신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임대인의 권리도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뭐냐면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겪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년이 지났잖아요.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계약서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그 법정 수수료 아낀다고 서로 쌍방이 쓰고 이런 경우 있는데요. 물론 뭐 하실 수 있으면 그러셔도 됩니다. 요새 뭐 방 뭐 이렇게 직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거는 뭐 물론 잘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전문가가 끼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뭐 집 브리핑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면은 그 법정 계약서 서식과 함께 확인설명서라면 여기 도배는 돼 있는지 장판은 돼 있는지 물은 새는지 가스는 잘 나오는지 경비실에 있는지 주변의 소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쓰는 것들이 있고 다 서명 날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대해서 브리핑에 대해서 아니면 고지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공인중개사들은 공제라는 것을 들어요. 보통 개인 사무실은 1년에 1억을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중개 사고가 났어요.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먼저 그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회에서 이제 각 그 해당하는 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유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 조금 아낀다고 직접 알아보시고 뭐 쌍방 계약 그거보다도요. 정식적으로 뭐든지 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뭐 법은 변호사에게, 또 집계약은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뭐 시간과 돈을 오히려 절약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가 잠깐 나갔는데 어쨌든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둘이 손잡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법정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묵시적 갱신이고 자시고 그런 거 없이 그때부터 다시 그냥 계약 기간만큼 되는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플랜이 변경이 돼서 나 여기 직장을 1년만 더 다닐 것 같아. 딱 1년만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딱 뒤에 뭐 3개월 통지 이후에 받고 그런 거 없이 임차인도 바로 보증금 받을 수 있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뭐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뭐 통보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고 통지를 받은 후에 또 3개월이 지났을 때 보증을 또 빼주고 또 빈집이 또 공실 만든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 또 들이고 또 그때 중개수수료 또 내고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계약서 한 번 더 다시 쓰는 게 낫겠죠. 중개수수료 한 번 더 지불을 하는 게 낫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통지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전화로 해도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 전화로 말씀드려서 저 나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서면으로 남겨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로 이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연월일 시간까지 다 찍혀 있죠. 그렇게 되면 통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화로 했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면 네가 언제 그랬느냐? 언제 그랬어? 그저께 그랬지. 언제 그랬어? 지난달에 그랬지. 난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서 메시지로서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좀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 증명서라는 게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 증명서가 날라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네. 이 내용 증명이 어떤 거냐면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참고 자료로서 나중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 증명서는 이런 뭐 보증금의 반환이라든가 어떤 통지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뭐 예고를 한다든가 의견을 듣는 뭐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 증명을 활용을 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뭐 수신자, 송신자 써놓고 내용을 만들어서 세부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 분은 보낸 사람이, 한 분은 우체국에서, 한 분은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갖게 되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거의 효력이 뭐 확실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증명서 쓰시는 거 권합니다. 뭐 내용증명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좀 필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서식 찾아보셔서 뭐 이렇게 맞게 쓰셔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서류 작성 대행해 주시는 뭐 행정사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좀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면은 조금 더 그런 분쟁에 있어서 좀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MC의 진짜 국민되기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조금의 기본적인 법률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계약하실 때 이런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계약의 갱신이라든가 해지라든가 뭐 보증금 반환이라든가 뭐 중개수수료 지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참고해서 뭐 지혜롭게 모든 일을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의 진짜 국민되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